TK에 유독 고위공직자, 행시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장점도 있을 것 같고 좀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뭐 한편 좀 억울한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 여러 가지 그 반복되는 그런 정책 실패, 이 국민보다는 오히려 당리당략, 자기 편만 챙기는 그런 모습에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부역하기보다는 과감하게 뛰쳐나와가지고 또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역량, 혜택을 좀 쏟아붓겠다는 그런 의지로 나오지 않았겠는가.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기생하면서 부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 보는데 미력이나마 보태보고자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경북은 예전부터 고위공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구 경북에 자리하고 있는 선비 정신이 기여한 바다 저는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은 나름대로 청렴하고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경륜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늬만 TK 또는 낙하산 정치인을 좀 배제하고 지역에 역량 있는 인재들을 우리 총선에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지역에서 나은 인재라면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쁘게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봐주세요. 그 공직자 출신이 뭐 그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잘하신 것처럼 세 분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특정 직업군으로 봐서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관료가 아니라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법조인들이 사실은 가장 많죠. 지금 현재도 법조인이 뭐 훨씬 더 많고 근데 관료들이 또 좋은 점은 아무래도 정책을 지금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 어떤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또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또 이번에 또 나온 분들은 저마다의 또 뭐 약간 좀 특징적인 강단점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좋은 어떤 지방의 어떤 발전하는데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도 사무관으로부터 행정부지사까지 그리고 중앙부처 1급 실장까지 총 30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실장으로 있으면서 문정부와 민주당의 국회 무시, 폭거를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자리를 던졌습니다. 정년을 7년을 남겨두고 내던진 그 심정은 그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나를 다시 되살리고 우리 보수 통합의 승리를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 많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좀 억울합니다. 키워드 3개로 본인의 어떤 장점, 나의 자랑을 좀 해주시고 이번 총선에 내가 꼭 당선돼야 한다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는 북구인입니다. 북구에서 자라고 생활해오면서 북구를 가장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북구의 새길입니다. 북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새길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결리사회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 유력지인 매일신문에서 역대 최고 부시장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돼야 될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위기 상황입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보수의 분열과 혁신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분열을 마감하고 화합과 통합의 코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화합과 통합의 진원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의 위기가 혁신의 부재에서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먼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청년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청년의 옷을 입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이 참여하는 정당으로 혁신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제 이상길이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북구를 사랑하는 북구인으로서 공직 2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고 청년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길, 대구의 큰 길, 북구의 새 길을 여는데 이상길이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키워드 첫 번째 경제, 과학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일해왔던 분야가 경제 분야, 과학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제가 단순히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구의 경제 인프라, 산업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주행 시험장, 로봇 산업진흥원, 천복단지, 그리고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데 직접적으로 했고, 그냥 가볍게 발만 담근 것이 아니라 처음 기획부터 피니시까지 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던 데 대해서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한우물이라고 키워드를 좀 정하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자리를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옮겨가고 중앙, 지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우물만, 우리 대구 어떤 경제 산업 분야의 한우물만 계속적으로 좀 봐왔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소통입니다. 사실 제가 한 4년 얼마 전부터 우리 대구의 좋은 점, 대구의 사람, 기업, 대구 문화의 좋은 점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시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아마 관료로서 또는 어떤 조직 구성원으로서 대구에서 이제 저만큼 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기업인들과 소통을 많이 한 사람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 좀 특징적인 점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런 세 가지 강점을 앞세워서 정말 우리 대구 경제 산업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되는 이유가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일들을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제가 된다면은 지렛대로 삼아서 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의 강점을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력과 전투력입니다. 둘째, 소통과 신뢰성입니다. 셋째, 열정과 장악력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와 그리고 이념 편가르기를 직접 강요받고 또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년 7년 앞두고 이렇게 자리를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투력과 결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행정부지사까지 경북도청에서 오랜 지방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또 굉장히 경청하고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국회의원은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자기 주장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전문 경험과 특히 재정 전문가로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미래통합당과 다음 대선 승리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임합니다. 어렵네요. 이 장점이 많은데 세 가지만 들으려고 하니까 저는 혁신가 그리고 소통과 공감 능력 또 외유 내강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들고 싶습니다. 먼저 혁신가라고 하면은 제가 한 30년 이게 공직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혁신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그 행정 쇄신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3.0을 총괄하는 국장까지 혁신 업무를 주로 추진했고 주도했기 때문에 정부 혁신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그동안의 흐름을 잘 알고 또 앞으로 갈 방향까지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통과 공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게 직원들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또 의무에 있어서는 대충 하는 걸 또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학자께서는 저를 보고 참 승기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가장 이 현 세대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소통과 공감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 보수 정당에서 좀 가장 부족한 점도 또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보수 정당에 좀 미비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유 내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이미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좀 부드럽게 인간관계는 하고 있지만 일에 관한 한은 굉장히 집요하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유 내강이라고 이렇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 대구에서 다녔고 또 경상북도 기조실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렇게 이 지역에서 행정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지역 주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내가 꿈꾸는 정치가 있을 것 같고 또 예비 후보로 뛰어보니까 좀 생각보다 어려운 또 벽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예비 후보 뛰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구 시민들의 어떤 정치 어떤 혐오, 정치인에 대해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에 대한 또 요구사항도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율 좀 배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이 일단은, 가장 어렵고 또한, 아무래도, 예비 후보로 뛰어보니까 특히 이제 신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인지도가 좀 낮은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선거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장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어떤 그런 논의의 장, 국가 정책의 어떤 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건전한 어떤 토론과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너무 어떤 이념에 기반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좀 생산적인 어떤 국회를 가로막는 큰 원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칠곡 성주 고령 현장을 정말 구석구석 주민들께 인사드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역시 정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 높이기라든지 법적 제약들입니다. 앞으로 정치 시민들에게 좀 더 활짝 열린 그런 선거제도 혹은 현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정치판을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국민들을 갈등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념적 편가르기를 통해서 정치판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게 나라냐? 이 미래통합당의 우리 한 일원으로서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승리와 향후 대선 승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좀 더 발전된 정치 문화와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참 보기 싫어하죠. 뭐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판이라 할 정도로 이런 용어들까지 쓰는데 의회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됐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말 그대로 그냥 좌파 독재, 소수 야당과 야합한 정부 여당의 그 전행,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점수가 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대화 타협, 이게 당리 당략을 떠나서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해서 서로 처음에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합의안 이끌어내는 그런 의회 정치를 복원해 보고 싶습니다.
그 예비 후보로 뛰어 보니까 정말 이게 저도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뭐 수백 명씩 그 직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손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참 부족하다는 측면. 또 두 번째는 선거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저같이 이게 정치 초짜들한테는 정말 하나하나 선관에 물어보지 않으면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 정치 초년생 또 예비 후보의 그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비후보로 뛰어보니까 신인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더 힘이 듭니다. 명함을 못 내밀고 인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어려운 것은 북구의 세기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더 큰 어려움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코로나19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요, 내가 사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원동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비 후보들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이번 총선에 임하는 어떤 각오도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국민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유하고 내 이웃들이 평안했으면 합니다.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공익 추구를 늘 제일 우선으로 하고 일신 우일신 저를 매일 반성하고 매일 바꾸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을 과감하게 던지는 결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셔서 국민 입장에서 현기야, 경제데이, 그리고 오랜 공직 생활이 바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미래통합당의 승리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전문성을 살려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일꾼이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우리 칠곡성주 고령의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고 나아가 대구 경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김영희가 되겠습니다. 현기야, 경제데이! 제가 이렇게 지금 되기까지 뭐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그 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신세를 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 내 혼자 그냥 편하게 살기보다는 이런 저를 키워온 또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나이에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최대한 쏟아붓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많은 시민들 또 북구의 시민들 우리 중앙 정치에 대해서도 실망이 크지만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평가가 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인이지만 국회의원의 모습이 저렇구나. 저렇게 국민, 주민을 또 섬기면서 발로 뛰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는 성수, 일 잘하는 김성수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예, 저를 지금이 있게 한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성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운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자세로 생활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도 똑같은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저 이상길이 침산동 촌놈 꼭 찍어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저희 고향이자 저를 지금까지 키워준 우리
대구를 위해서 좀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대구의 기업들, 대구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우리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좀 더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진 모든 것에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 구호가 캐치프레이즈가 싹 다 갈아엎자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싹 갈아엎고 우리 대구에서 잘못된 정치 문화, 경제 정책을 싹 갈아엎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출마할 예정으로 있는 성서 지역이 성서 산업단지의 배후 공업지역이라는 좀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이미지를 싹 다 갈아엎어서 친환경 생태도시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그리고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이미지를 우리 성서 지역을 싹 다 갈아엎는데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어떤 선상에서 그러나 한 단계 더 높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과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싹 다 한번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